미즈페이서 청입니다. 이번 마이크론 악재 뉴스 보며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딥시크 때도 구글 터보컨트 압축 기술 발표했을 때도 반도체 끝났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마이크론을 흔드는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 반도체 수요 감소의 직격탄이 될지 꼼꼼히 분석해 드릴게요. 그동안 월가 반도체 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 디램과 낸드의 호황이 최소 2027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6월 4일에 이를 완전히 뒤집는 보고서 한 편이 나왔죠. 올해 2026년 중반에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고점을 찍을 것이고 내년 2027년 초부터는 매분기마다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다운사이클로 돌아설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메모리 가격 조기 폭락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동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돈이 되는 AI용 HBM 설비 투자를 집중하는 사이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일반 범용 레거시 D램 생산 능력을 무섭게 확장해왔습니다.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레거시 시장에 중국산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공급 과잉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죠.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1, 2년간 메모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 때문에 AI 서버를 제외한 일반 스마트폰, 소비자용 PC, 일반 기업용 IT 서버 제조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너무 비싸지자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며 구매를 줄이거나 기존 재고를 갉아먹는 수요 파괴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근데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시장의 전체 덩어리만 단순 계산해서 착시를 일으킨 것일 뿐 현재 빅테크 중심의 AI 공급망 실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가설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마이크론이 과거 반도체 사이클 3년 주기였다면 지금 AI 반도체가 주력이 되면서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LTA 장기 공급 계약 등으로 하방이 안정되며 시클리컬 주식이 아니라 AI 인프라 필수제 주식으로 멀티플을 재평가받는 분위기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입장에서도 고부가 가치 HBM 생산량을 늘려 이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범용 D램 생산 캐파를 줄이게 되고 그럼 이미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 보고서대로 비싸서 수요 파괴가 일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급락한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어 보이고요. 마이크론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한 타이밍에 나온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HBM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메모리처럼 생산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에 딥시크 뉴스 나왔을 때 구글 AI 긴장해야 한다, 미국 AI 따라잡힌다 그런 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중국 반도체 때문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 등 HBM 3사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린다는 뉴스를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며 팩트체크를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박 불가 명확한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최종 소비자인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중국 메모리가 들어간 어떤 제품이라도 사주겠냐는 겁니다. 화웨이 핸드폰도 미국 수입 금지인데 국가 핵심 기밀인 AI 데이터 센터에 중국 칩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죠. 국가 안보 문제니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 창신 메모리가 대량 생산하는 D램은 구형 공정이나 겨우 DDR5 초기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갈 수 있는 HBM3E나 HBM4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를 쌓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쌓는 신용을 한다 해도 엄격한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고성능 서버 시장에서는 주류로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적인 거 다 떠나서 생각해봐도 만약 창신 메모리가 기적적으로 성능이 좋은 D램을 만들었다 가정하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를 절대로 사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규제,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반도체가 자국 핵심 AI 서버에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역시 정부 규제와 고객사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중국산 D램으로 만든 HBM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가장 큰 실책은 구형 레거시 D램의 공급 과잉을 최첨단 AI D램의 피크아웃으로 교묘하게 엮어버린 점입니다. 게임 시장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입니다. 이 영역은 창신 메모리가 진입하지도 못하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저가 제품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AI 메모리 시장의 수익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HBM의 수요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세미애널리시스의 지난주 보고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인 루빈 NVL7
7위 렉에 탑재되는 소켓 용량을 기존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봤을 때 또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올해 초 시장을 한번 크게 뒤흔들었던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주가를 폭락하게 만든 구글이 발표한 터보컨트라는 초강력 AI 메모리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이때도 이제 메모리 수요 반토막 난다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단기 폭락했었죠. 이때를 복귀해보면 정신 차린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추매 버튼을 눌렀었죠. 1. 제본스의 역설. 기술이 발전해 자원 소모 효율이 좋아지면, 즉 원가가 낮아지면 오히려 그 기술의 채택률이 폭발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자원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경제학 법칙입니다. 메모리 원가가 줄어들면 빅테크들은 더 거대하고 강력한 AI 모델을 대량으로 돌릴 것이므로 롱텀으로는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2. 학습에는 무용지물. 이 기술은 이미 만들어진 AI를 실행할 때만 압축해줄 뿐 AI를 대규모 학습시킬 때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고용량 HBM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험실 단계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엔비디아 메모리 반만 쓴다 보고서에 대입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시장이 메모리 탑재량 감소는 반도체 끝물이라는 단순한 단어에만 꽂혀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진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좀 더 분석해보면 숫자상으로는 렉당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팩트가 맞지만 이를 메모리 업체의 실적 훼손이나 끝물로 해석하는 것은 기관들의 착시이나 지나친 공포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주가를 던진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그림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부가 제품 P의 비중 감소. 192기가짜리 최고급 모듈을 팔아야 마진 P가 많이 남는데 96기가 위주로 나가면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의 단기 마진율이 깎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렉당 용량 Q의 반토막. 원래 렉 하나당 55TB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28TB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단순 계산하는 기관들이 매출이 반토막 나겠네 하고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 노이즈에 불과할까요? 세미 애널리시스 원문을 자세히 보면 전체 시장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첫째, GPU에 들어가는 핵심 HBM4는 타격 제로입니다. 이번에 줄어든 것은 GPU 옆에 붙는 초고가 HBM이 아니라 CPU 옆에 꽂히는 일반 LPDDR5X 기반의 모듈 소캠입니다. 루빈 NVL7일 렉의 핵심이자 최고 마진 상품인 HBM4 용량 렉당 20.7TB는 단 1GB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엔비디아가 왜 192기가 대신 96기가를 기본 옵션으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메모리가 부족해서 렉출하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메모리 공급 부족 때문에 192기가 모듈로 겨우 100대의 루빈 렉만 생산 가능했다면 수정된 계획으로 96기가 모듈로 쪼개서 동일한 메모리 공급량으로 루빈 렉을 200대 생산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렉당 들어가는 양은 반으로 줄었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전체 AI 렉의 개수 Q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간 메모리 총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하게 됩니다. 젠슨항이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부가 메모리 시장의 파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 나스닥 급락으로 속상하신 마음 크시겠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보시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변동성 심한 장세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젠슨항이 이번에 한국 와서 네이버, LG와 회동을 가진 것도 이 AI 수요 확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젠슨항이 영업을 잘해야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브로드컴 등 모든 AI 인프라 주식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관련 내용 잘 분석해서 영상으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기다리시면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더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